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의 자연과 식물 이야기를 전하는 그린 성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연을 산책하듯 이야기 나눌 진행자 이주영입니다. 다들 가을 잘 느끼고 계신가요? 아침엔 춥네 싶다가도 낮에는 햇살이 어쩜 이렇게 따뜻한지 걷다 보면 발밑에선 바삭바삭 낙엽 소리가 들리고 공기 중에 섞인 흙냄새, 풀냄새도 어제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어요. 성남에 이렇게 이쁜 곳이 있었어? 싶은 가을 꽃을 만날 수 있는 명소부터 우리가 맨날 보는 저 꽃이랑 나무들이 대체 어떻게 계절이 바뀐 걸 알고 겨울 준비를 하는지 그 신기한 비밀까지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가을 냄새가 점점 진해지는 이 계절, 숲길이나 공원을 걸으면 어떤 식물들이 우리를 맞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을 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시라면 일단 여기부터 가보시죠. 바로 분당 중앙공원입니다. 그냥 공원이 아니에요. 경복궁 경회루를 꼭 닮은 돌마각 누각에 한번 올라보세요. 거기서 공원을 싹 내려다보면 알록달록 물든 단풍이랑 호수가 어우러져 정말 그림이 따로 없어요.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황새울 광장에서 다리 하나 건널 때까지 산책로 양옆으로 새빨간 꽃무릇이 끝도 없이 펼쳐지거든요. 무려 36만 송이가 넘는다고 해요. 상상이 가세요? 또 바로 옆에 맨발로 걷는 황토길도 있어서 말랑한 흙 밟으면서 꽃 구경하는 진짜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답니다. 꽃무릇이 되게 사연이 있는 꽃인 거 아세요? 잎이 있을 땐 꽃이 없고요. 지금처럼 꽃이 활짝 폈을 땐 잎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서로를 볼 수 없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꽃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래요. 너무 애틋하지 않아요? 또 흥미롭게도 꽃무릇은 열매를 맺지 않고 땅속에 비늘줄기, 즉 구근으로 번식해요. 그래서 매년 같은 자리에 붉은 꽃이 피어나는 거죠. 꽃잎이 붉고 수술이 길게 퍼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불꽃처럼 보이는데요. 아침 햇살에 이슬이 송글송글 맺혔을 때 보면 진짜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자연이 만든 불꽃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꽃무릇은 꽃이 지고 나서야 초록잎이 돋아나 겨울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사화랑 헷갈려 하시는데요. 상사화는 분홍색 보랏빛이 살짝 도는 파스텔 톤이에요. 8월 초순에서 중순 한여름 무렵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보랏빛과 분홍빛이 섞인 부드러운 꽃송이를 보면 대부분 그게 상사화입니다. 상사화도 꽃이 필 때 잎이 사라지지만 잎이 나는 시기가 봄, 꽃은 여름이라 둘 사이 간격이 꽃무릇보다 더 깁니다. 이 때문에 멀리서 그리워만 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였죠. 정리하자면 꽃무릇은 붉고 가을에 피고 상사화는 연분홍색이고 여름에 피죠. 둘 다 잎과 꽃이 만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꽃무릇은 약간 더 강렬하고 상사화는 부드럽고 수수한 느낌이에요. 중앙공원에서 가을을 불태우고 있는 강렬한 빨간 꽃은 바로 꽃무릇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번엔 탄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습지 생태원인데요. 여기는 가을 코스모스 길로 매우 유명합니다. 무려 100만 송이가 넘는 코스모스가 바람 불 때마다 살랑살랑 춤을 추는데요. 파란 가을 하늘이랑 어우러져 그냥 막
사진 찍어도 인생샷이 나온다는 말을 하곤 하죠. 특히 10월 중순경 절정이고 출렁이는 코스모스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꽃말은 평화, 순정, 조화인데요. 이름처럼 주변 풍경이랑 너무 평화롭게 잘 어울린답니다. 여긴 그냥 꽃밭만 있는 게 아니라 18개의 생태 연못 그리고 갈대, 수생식물, 야생화 군락도 조성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잠자리 나비도 날아다니고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살아있는 자연 교과서가 따로 없죠. 주말에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가기에도 딱이에요. 도심 속 자연을 느끼기에 이만한 장소가 드물죠. 지금 말씀드린 분당 중앙공원 꽃무르 군락지와 탄천 태평 습지생태원 코스모스 길은 성남 가을의 얼굴 같은 곳들이에요. 그리고 사진 찍으실 땐 햇빛 방향과 그림자를 잘 고려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꽃무릇은 빛이 옆에서 들어오는 시간대가 꽃잎과 수술이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더라고요. 코스모스는 바람이 살짝 있을 때 살랑이는 모습을 담으면 생동감 있어요. 그리고 요즘 새로 조성된 성남 물빛 정원 쪽도 주목할 만한데요. 구미동엔 30년 동안 버려져 있던 하수 처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몇 달 전에 시민들을 위한 엄청 멋진 공원으로 변신했어요. 산책로도 이쁘고 작은 음악회도 열리는 뮤지컬도 있고요. 흉물 같던 공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정말 놀랍죠. 이곳에 심어진 가을 꽃들도 시민에게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골목길이나 작은 공터에 예쁜 화단 보신 적 없으세요? 성남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한뼘 정원이라는 건데요. 국화나 구절초 같은 가을 꽃들을 심어 놓은 걸 보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더라고요. 성남시청 정원에도 다채로운 꽃들이 활짝 피었는데요. 걷다 보면 이거 무슨 식물일까 할 때가 있죠. 시민들을 위해 성남시는 해설이 있는 시청 정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6년 제4회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를 통해 조성된 이후 9년간 시민들의 지속적인 가꾸기를 통해 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원 해설가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신청은 배움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가을하면 온통 울긋불긋한 단풍이나 하늘하늘한 코스모스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을의 진짜 매력은요.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옮겼을 때 발견할 수 있답니다. 바로 영롱하게 익어가는 가을 열매들이죠. 화려한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맺히는 작은 생명들. 가을 열매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먼저 숲길이나 공원 산책하다 보면 발치에서 통통통 떨어져 있는 열매들이 있죠. 바로 도토리예요. 다람쥐나 어치 같은 새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식량이 되어주죠. 그리고 또 가을길의 명물 은행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솔직히 냄새는 다들 아시죠? 고약한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노랗게 물든 은행잎과 함께 떨어진 노란 은행알들을 보면 아, 진짜 가을이구나 싶어져요. 혹시 어릴 때 단풍나무 씨앗 손으로 잡고 날려보신 적 있으세요?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데요. 이 작은 날개 하나에 씨앗을 최대한 멀리 보내려는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나무보다 키가 작은 우리 눈높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열매들 얘기 좀 해볼게요. 등산로나 숲길을 걷다 보면 마치 빨간 보석처럼 반짝이는 열매들이 있어요. 산수유나 산사나무 열매 같은 것들이죠. 새들이 콕콕 쪼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작은 열매 하나가 숲속 생명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 느끼게 돼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풍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길가의 들풀들도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겨울과 내년 봄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름 내 피었던 개망초 기억나시죠? 그 꽃이 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씨앗들이 맺혀서 바람을 타고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하나에 내년 봄 다시 피어날 푸른 생명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경이롭지 않으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을 열매들은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이에요. 동글동글한 갈색, 반짝이는 빨간색, 앙증맞은 노란색, 어떤 건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어떤 건 사람에게 약이나 음식이 되어주죠. 이번 주말에 산책 나가시면 길가에 숨어 있는 이 작은 보물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평범한 길도 훨씬 더 특별하고 풍성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가을 풍경을 보고 있으니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저 식물들은 대체 우리가 가을 옷 꺼내 입을 타이밍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지금부터 식물들의 아주 신기한 비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람은 달력 보고 10월이네, 가을이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달력도 시계도 없는데 정확히 때를 알아요. 그 비밀은 낮과 밤의 길이 변화, 바로 광주기성이에요. 식물 안에는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 피토크롬이나 크립토크롬이 있어서 이들이 밤과 낮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죠. 그래서 밤이 길어지면 가을이구나 하며 잎의 색소 변화를 준비하고 꽃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국화 같은 꽃들은 밤이 충분히 길어져야 꽃을 피워요. 밤에도 환한 가로등 밑에 있는 국화는 아직 여름인가 하고 헷갈려 꽃을 늦게 피우기도 한대요. 식물들의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해가 알려주는 셈이에요. 집에서 같은 화분이 있다면 작은 관찰 실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크기의 화분 2개를 준비해서 가을 몇 주 동안 한쪽은 밤마다 상자나 박스로 덮어 긴 밤 상태를 만들어주고 다른 쪽은 평상시처럼 두세요. 어떤 쪽이 먼저 혹은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지 관찰해 보세요. 단 식물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가을하면 뭐니 해도 단풍이죠. 여름 내내 초록이던 나뭇잎이 어떻게 그렇게 예쁜 노랑, 빨강으로 바뀔까요? 사실 그건 색소 변화 때문인데요. 여름 동안 잎은 엽록소가 잔뜩 있어서 광합성을 활발히 해요. 그래서 초록빛이 강하죠. 하지만 가을이 되면 엽록소가 점점 파괴되거나 분해돼요. 그래서 그동안 숨어있던 노란색 색소가 드러납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빨간 단풍은 어떨까요? 이건 좀 달라요. 그건 안토시안이라는 붉은색 색소가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강한 햇빛을 받거나 기온차가 클 때 더 많이 만들어져서 선명한 붉은 단풍을 만듭니다. 그래서 햇살은 따뜻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단풍이 더 새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거랍니다. 그렇게 예쁘게 물든 잎들은 왜 툭 하고 떨어질까요? 낙엽은 단순히 바람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식물 스스로 겨울을 살아남기 위한 눈물겨운 선택이에요. 추운 겨울엔 땅이 얼어서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기 힘든데 잎이 달려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나무 전체가 말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년엔 다시 만나자 하면서 과감하게 잎을 떼어내는 거예요. 슬픈 이별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인 셈이죠. 가을 꽃만 있는 게 아니고 봄을 위해 가을에 미리 준비하는 꽃들도 있어요. 튤립, 수서나 히아신스 같은 구근 식물이죠. 이들은 겨울의 추위를 꼭 겪어야만 봄에 꽃을 피웁니다. 이 과정을 보통 저온처리 혹은 추나 과정이라고 해요. 땅속에서 춥다 추워 하면서 겨울을 보내야 봄이 됐을 때
드디어 따뜻해졌다. 이제 꽃을 피워야지 하고 힘차게 싹을 틔운대요. 만약 이 구근들을 겨울 내내 따뜻한 방 안에서 키우면 여긴 계속 봄인가 보네 하면서 꽃 피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재밌죠? 오늘은 성남의 가을 꽃을 만날 수 있는 명소와 식물들의 계절 준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분당 중앙공원의 붉은 꽃무를부터 탄천의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까지 우리 주변의 자연은 저마다의 색과 향으로 지금은 가을이야 하고 속삭이고 있네요. 시계도 달력도 없이 그저 빛과 바람을 느끼며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는 식물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낡은 잎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말엔 여러분도 잠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발밑에 뒹구는 나뭇잎 하나,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랑 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자연이 주는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린 성남이었습니다. 남은 하루도 향기롭게 보내세요.